전기차도 과거에는 그 미래 성장주 개념으로 받아들이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실제로 전기차 공급이 상당히 그 진행이 되면서 이게 이제 실적을 토대로 한 이제 그 가치주 개념으로 점차 이제 바뀌고 있고, 지금 그러한 좀 와중에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더 이상 그 어떤 그 미래 성장성보다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얼마큼 찍히냐 여기에 더 좀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전기차 시장이 지금 뭐 아무래도 경기 침체로 들어가면은 그 소비를 이제 줄이기 때문에 자동차 바꾸는 주기 자체도 조금 늦춰질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있더라도 관망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 왜냐하면 자동차가 안 팔리게 되면 그 앞서서 이제 테슬라라든지 그 몇몇 그 업체가 보여준 이제 그 할인 정책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뭐 급할 이유가 없죠. 그렇다 보면 소비를 이제 지연시키다 보면 전기차 업체, 특히 뭐 실적이 나빠질 수 있는 요인은 뭐 경기 침체 국면에 항상 그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장주에서 이게 이제 가치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어떤 그 혹독한 시험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장밋빛 그 전망이 좀 사라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사실 이제 실적으로 말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동안에는 뭐 립 서비스였잖아요. 뭐 앞으로 이 전기 자동차 시장이 뭐 몇 년 내 뭐 몇 조가 되고 이런 건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상상 속의 세계였다면 우리가 좀 냉정하게 이제 실적 찍히는 걸 봐야 되는데, 좀 주봉을 보면은 그 최고점 형성 이후 좀 한결같이 지금 하락 추세대를 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초부터 그 2월 13일까지 좀 V자 반등이 나왔지만 그 앞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실적의 문제죠. 실적의 문제. 그다음에 회사에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제 그 할인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투자자들 눈에는 일관성 없는 그런 행동으로 비춰가지고 주가는 뭐 여전히 지금 그 하락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지금 그 단기로 보면 뭐 이중 청정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락 N자형이라도 볼 수 있는데, 추가 좀 조정 국면이 좀 진행 중인 것을 좀 볼 수 있고요. 1차적으로는 한 150불 정도, 150달러 정도가 좀 지지선으로 역할을 좀 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뭐 아직도 조정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실적이 뒷받침 안 되면 주가는 뭐 계속 가격 조정 내지 그 기간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뿐이 없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박스권을 이제 좁은 박스권하고 그거보다 그 조금 넓은 박스권으로 볼 수 있는데, 1차 박스권이 한 160에서 190달러가 좁은 박스권이고, 요걸 조금 확대해 보면 150에서 한 200달러 정도예요. 그래서 150달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요 지지선인데, 만약에 이 선을 깬다면 주가는 조금 더 흐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뭐 160, 뭐 190, 150, 200 요 안에서 매매를 하시다가 만약에 150이 깨진다면 더 사시는 게 아니고 그거는 조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오히려 좀 팔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하나 이제 반전 카드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로봇입니다. 로봇. 특히 이제 작년에도 이제 옵티머스라는 로봇을 선보여 가지고 테슬라가 이제 추구하는 방향이 어딘가 이걸 좀 보여줬는데, 그 이런 그 가성비 로봇을 이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또 테슬라의 좀 새로운 좀 수익원이 될 그런 전망이고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월가에서는 테슬라의 그 로봇 판매가 전체적으로 그 자동차의 판매 수익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역시 이것도 이제 그 실적이 실제로 찍혀 나와 봐야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좀 느낌이 다르다. 과거에 신고가 기록했을 때는 현대차가 이제 수소 때문에 그렇게 갔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실적을 반영해서 그렇게 올랐다기보다는 어떤 수소의 성장성 가지고 이렇게 오른 거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사실 어떤 그 기업의 그 가치주로서의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오르기 때문에 과거 그 어떤 수소에 대한 장밋빛 전망으로 오르는 국면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수급이 아주 좋습니다. 외국인들하고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바람직해 보인다. 그리고 심지어는 4월 달이죠. 국내 애널리스트가 이제 생산량 기준으로 해서 현대차가 이제 몇 년 안에 세계 1위 갈 것 같다. 뭐 이런 뭐 엄청난 장밋빛 전망도 내놨는데 아무튼 현대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좀 잘해주고 있다. 국내 자동차 그 완성업체 중에서는 특히 이제 기아차하고 현대차가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일간 차트로만 보면 올해 이제 첫 거래 이후에 보면 이렇게 상승 N자형으로 쭉 가고 있어요. 특히 이제 17만 원하고 8만 원대에서 한 두 달간 그 박스권을 보이면서 매물 흡수 과정을 좀 거쳤기 때문에 2차 그 상승이 좀 원활하게 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그 주간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하락 추세선을 또 돌파한 상태고 단기 박스권 지금 상단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박스권 상단을 조금 돌파를 해주면은 주가는 한 단계 좀 레벨업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도 기본적으로 좀 포트에 좀 있어야 되는 주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1선 거의 그 근처에 오면 반등하고 그만큼 이제 전형적인 그 상승세에 있는 종목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21선 하회한 날이 올해 그 며칠 없기 때문에 21선을 그 축으로 해서 매매하시면은 좀 기술적으로 보신다면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기아차는 될 듯 지금 거의 뭐 2년 가까이 이러고 있기 때문에 앞에 지금 매물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박스권인데 여기 다 지금 매물대 지금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그냥 그 개별 종목 움직이듯이 탄력이 엄청나진 않는데 문제는 이제 요 박스권 상단에 도달해서 신고가를 내면은 앞에 이제 물량이 없기 때문에 대형주라도 굉장히 시세가 한번 또 세게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뭐 미국 시장에서는 뭐 더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차하고 RV 뭐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진출을 하려고 그러고 그 뭐 해외 그 브랜드보다 조금 더 발빠르게 그 이쪽 전기차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쪽으로도 굉장히 지금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자동차 쪽에서는 굉장히 좀 선전하고 있다. 제가 사실 90년대만 하더라도 글로벌 자동차가 브랜드가 한 5개 남을 것이다 라고 제가 그런 리포트를 읽은 기억이 나요. 그때도. 그래서 현대 기아차가 살아나려면 무조건 생산량 기준으로 탑5 안에 들어야 되고 거기 안에 들지 못하면은 도태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어느덧 지금 세계 3위까지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주가도 한 단계 더 레벨업 되는 또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 라운드 넘버라고 앞자리 수가 바뀌는 거니까 그 9에서 10으로 넘어가는 순간에는 이게 좀 심리적 저항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좀 쉽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제 앞자리 수가 바뀌게 되면 또 탄력적으로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기아차도 최근 수급을 보면 뭐 국내 그 연기금이라든지
투신권이라든지 이쪽에서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고 외국인도 지금 방향성 없는 매매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기아차, 뭐 현대차 지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그나마 좀 대형주 중에서는 좀 움직인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플러스 나오는 날 뭐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뭐 장중 조정이나 좀 마이너스 나오는 날 좀 저점 매수를 하셔서 뭐 분할 매수를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